여기 보시면은 후후 애벌레 키트 저희가 제작했는데 꾸물꾸물 기어가는 게 귀엽죠? 흡연 예방 수업을 할 때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폐하 활용 개념을 알려주면서 동기 유발 활동으로 적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머리 아프지도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럼 뭐 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난이도를 높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흡연 예방 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해마다 똑같은 수업에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학생의 흥미를 이끄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현직 보건교사가 개발한 초중 고교생 권장 교육 활동지 시리즈 흡연 예방편 키트와 함께 뻔하지 않은 뻔한 흡연 예방 수업을 진행해요. 레벨 1과 레벨 2로 구성되어 있어 난이도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흡연 예방 교육을 검증된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이 가득한 이 키트와 함께 수업 퀄리티와 학생의 집중도를 높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선생님들의 성장 시간 티타임을 활짝 오픈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TT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르드쌤이 첫 번째로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번에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되셨나봐요. 담배 피지 마! 라는 험하고 강한 말 대신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주면 정말 행복하겠어 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정말 그런 학급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 역할 파이팅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정수 선생님과 장선영 선생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나와주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선생님들께 가볍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강원 초등 보건교사 조정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중등 보건교사 장선영입니다. 네, 정말 강원에서 여기 좀 저희가 서울이거든요. 서울까지 먼 길을 이렇게 우리 또 보건 선생님들과 또 타교과 선생님들께 강의를 해주시러 이렇게 오주셨는데 좀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좀 험난하긴 했지만 여러분께 그래도 알려드려야 하니까 이 파이팅 열심히 넘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혹시 뭐 긴장되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장수 선생님. 당연히 긴장됩니다. 긴장 푸시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박수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여유 있게 오늘 선생님들과 소통하러 왔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우리 조정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저희는 이번에 학생과 함께하는 게임 활용 보건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학생 참여형 중심 활동으로 이제 게임 활용 수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사례도 공유하면서 게임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학생과 함께하는 어떤 게임 활용 보건 수업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초등 보건교사 조정주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재미있는 보건,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학생 참여 중심형 보건 수업을 위한 활동지와 교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학교 현장에서 보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강원도 내에 저와 함께 여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흡연 예방 주제로 활동지와 교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보건 수업 시간에 사용하였던 보드게임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요. 그 밖에 조금 더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보건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좋은 도구를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체라고 하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보건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선택과목, 교양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보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되면은 자기 진로와 진학 관련해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보건 수업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건 수업은 중요하지 않은 과목, 쉬어가는 시간, 대충 해도 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연령이 오를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학교에
학교에서 그렇다면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교육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안전, 응급처치, 성건강, 질병 예방, 그리고 약물 오남용 등등등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 생활 습관,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사회 일원으로 되기까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성숙한 어른으로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보건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보건교육은 한 아이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 관여하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건교육을 해야 할까요? 칠판이나 PPT 위주의 기존의 딱딱한 학습 도구보다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재밌고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저희 강원도 내에 선생님들께서 함께 제작한 흡연 예방 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흡연 예방 키트는 이제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나뉘어서 제작하였고요. 레벨 1의 권장 연령은 초등학생서부터 중2까지이고요. 레벨 2는 권장 연령이 중2서부터 고3입니다. 이거는 권장 연령이긴 한데 선생님들께서 재량껏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 연령을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레벨 1은 쉽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벨 2는 아무래도 레벨 1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기재나 아니면 교과 세특 탐구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는 이렇게 레벨 1, 레벨 2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또 추가로 제작한 교구는 여기 보시면은 후후 애벌레 키트 저희가 제작했는데 꾸물꾸물 기어가는 게 귀엽죠? 이거는 흡연 예방 수업을 할 때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폐하 활용 개념을 알려주면서 동기 유발 활동으로 적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주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담배 유해물질 스티커를 제작하였는데 이거는 레벨 1에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벨 2에는 없고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담배 그림이 있을 텐데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지 생각해서 붙여보는 그런 활동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노담 배틀 카드 게임이라고 저희가 보드 게임을 제작하였는데 이 보드 게임은 여느 보드 게임 수업이 그러하듯이 이론 수업을 하실 때는 적용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론 수업이 선행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학습 내용을 적용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데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보드게임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제 게임 방법을 어느 정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는 일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한 사람당 질문 카드 10장이랑 그리고 약탈자 카드 1장 그리고 마법사 카드 1장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질문 카드 10장을 보면은 숫자가 1부터 10까지 써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다 빈 카드입니다. 이 빈 카드를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하냐면 질문 카드에 질문을 직접 적어야 하고요. 그 질문을 적었다면은 나중에 뜯어서 게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 따로 가위나 칼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다 이렇게 적고 요거를 뜯어서 게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참여 인원은 2명에서 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적는 시간을 제외하고 게임 시간은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활동지에 이렇게 보기에 단어들이 주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보기에 단어를 활용해서 이제 질문을 적으면 되는데 이 보기의 단어들은 흡연 예방과 관련된 중요 키워드고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마다 그 수업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키워드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보기를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활용하셔도 교구는 그대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흡연 예방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에도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보기를 다시 재구성하셔서 이 교구를 활용하시면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카드에 이제 보기의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쓰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적혀 있다 있죠? 이게 바로 점수인데 질문 카드에 정답을 맞히면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플러스 점수를 얻고요. 그리고 만약에 맞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계산해서 이제 자기 점수가 얼만큼 모였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에는 숫자만 적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점수를 잘 구분해서 카드를 놓는 게 관건인데, 항상 자기 기준으로 해서 본인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플러스 카드, 그리고 본인 기준으로 왼쪽에는 마이너스 카드, 이렇게 두도록 처음에 규칙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자, 질문 카드를 다 제작을 했다면 뜯어서 카드를 모두 모아서 잘 섞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카드 내용을 보지 않고 일단 잘 섞어서 한 사람당 3장씩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는 이렇게 더미로 만들어서 테이블 중앙에 놓습니다. 자, 공격 순서를 그 다음에 정하는데, 순서는 뭐 가위바위보, 제비뽑기,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다 상관없어요. 순서를 정하고요. 자기 차례가 되면은 공격할 사람을 지목을 하고 질문 카드 한 장을 줍니다. 여기 보면 얘가 친구 2명이랑 3명이서 게임을 하는데 얘한테 공격을 했죠. 자, 그래서 카드를 건넨다면은 바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장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질문 카드를 줬어요. 그럼 몇 장이 남았을까요? 2장이 남았죠? 그러면 바로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와서 채웁니다. 그러면 다시 3장이 되죠. 이렇게 항상 게임 중에는 자기 손에 3장의 카드가 있어야 하고요. 일단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한테 질문 카드를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카드의 정답을 맞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의 공격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때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내가 이 카드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한테 카드를 줄 수도 있어요. 공격한 내가 이 카드를 갖게 되면요, 제가 잘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점수를 받고요. 그럼 플러스 점수를 하니까 나의 어디 쪽에 카드를 둬야 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카드를 둬야겠죠. 그런데 친구한테 카드를 그냥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친구는 그러면 플러스 점수일까요? 마이너스 점수일까요? 친구가 못했으니까 마이너스 점수죠. 그러면 당연히 친구한테 주는데, 친구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에 카드를 받는 거죠.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공격을 했더니 친구가 정답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면 나의 공격은 실패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친구한테 카드를 줘야 해요. 근데 친구가 잘한 거잖아요. 정답을 맞췄으니까. 그럼 친구는 플러스 점수일까요? 마이너스 점수일까요? 당연히 플러스 점수를 갖겠죠. 그러면 친구는 자기의 오른쪽에 카드를 놓으면 돼요. 이런 룰이고요. 아까 카드 구성 잠깐 설명드렸을 때 나왔는데, 특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게임 중에 특수한 능력을 쓸 수 있는 카드고요. 헷갈리지 않게 게임 중에 사용을 했다면은 이 카드는 미리 빼놓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특수 카드는 마법사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까지 자기가 모은 카드 중에 마이너스 점수 카드가 있잖아요. 자기의 왼쪽에 있는 카드, 이 카드를 플러스 점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내 카드를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위치를. 단 게임 중에 사용을 안 했어요. 쓰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카드는 아무것도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탈자 카드도 특수 카드인데, 상대방이 지금까지 모은 카드에서 플러스 점수 카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장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내 카드로 가져올 수 있고요. 이것도 마법사 카드처럼 게임 중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카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룰이고요. 제한 시간 10분이 되거나 아니면 카드 더미가 모두 없어지면은 게임은 끝나고, 그리고 게임이 끝난 뒤에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흡연 예방 키트는요, 캠퍼스 멘토 교구물 캠토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흡연 예방 교육 예산이 오거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교육 예산이 오면은 그때 여기서 구입하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사용하였던 그 보드게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물입니다 게임인데, 이 게임은 아마 너무 유명해서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다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게임은 그 노담 배틀 카드 게임 제작하면서 모티브가 되었던 게임이고요.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플러스 카드가 있고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종료를 알리는 이런 종료 카드 4장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좀 전에 게임 소개해 드렸을 때 마법사 카드에 해당하는 건데, 마이너스 점수를 플러스로 바꾸는 요술봉 카드, 특수 카드 4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존에 있는 이 카드 게임에서 몇 가지를 변형해서 수업에 적용을 하였는데, 카드에 있는 숫자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카드 보면 숫자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카드 내용을 직접 보고 아이들이 내가 받은 카드가 플러스 점수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점수 카드인지 판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저학년 수업에서 경계존중 수업 때 썼고요. 카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직접 그려서 제작해서 경계존중 상황 그림과 경계침해 상황 그림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룰을 직접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좀 오버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사람당 3명씩 이렇게 가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에 놓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을 정해서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받았을 때 내가 받은 카드가 이게 경계 침해 상황인지 경계 존중 상황인지 확인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 구분해서 놓으면 됩니다. 그런 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업에 적용을 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잘 즐겼고요. 고학년 수업 때는 선물입니다 게임을 똑같이 했지만 저학년에 비해서 고학년 아이들이 텍스트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가지고 조금 바꿨습니다. 여기 보면은 점수는 똑같이 플러스 점수, 마이너스 점수 표시가 없어요. 하지만 옳은 설명 그리고 틀린 설명 이렇게 있죠. 아이들은 이 설명을 본인이 직접 읽고 내가 플러스 점수를 받은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건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술봉 카드도 주고 종료 카드는 선생님께서 그 수업 주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로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때는 사계절로 했었는데 나중에 수업 변형하면서 약물 오남용의 중요한 키워드로 바꿔서 수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붐 폭탄 게임 인데 저는 실제로 수업 때 굿탁 게임으로 제가 변형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응급처치 주제로 수업을 했을 때 적용을 했고요. 4가지 응급 상황에 대한 수업입니다. 이제 바로 그 보드게임을 수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얘도 이론 수업을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4가지 응급 상황에 관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그림을 먼저 나눠주고 그리고 활동지를 주면서 응급처치 순서에 맞게 그림을 알맞은 것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유추하고 완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했고요. 그리고 보통은 선생님이 있으면은 일일이 다 하나씩 알려주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는 아이들이 자기가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학습이 돼가지고 더 아이들 머릿속에 더 오래 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밖에 소개해드릴 거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만 소개해드릴 거고요. 선생님께서 저의 사례를 참고해서 나중에 수업 연구할 때 아이디어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타코 케이크 코트 치즈 피자라고 아주 유명한 보드게임 있죠? 저는 이거를 적용해서 감염병 예방 수업에 활용했고요. 그 게임 내용이랑 구성을 감염병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카드도 감염병 테마에 맞게 구성해서 보통 저학년 수업에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마법사의 레시피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룰이 사실 조금 어렵긴 해서 초등 저학년에는 너무 부적합하고요. 고등학교나 아니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존에 이런 디자인이 있다면은 수업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게 카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바꾸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보면은 다 문제예요. 그래서 이 타일의 문제 정답을 맞춰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난이도도 조절하고 그리고 수업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특수 카드도 비법 카드라고 있는데 그것도 따로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카멜레온 게임 카드인데 카멜레온 카드 게임은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그 라이어 게임과 거의 똑같습니다. 카멜레온이 라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멜레온만 정답을 모르고 이제 정답을 아는 척하면서 맞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제어를 이제 보건 수업과 관련된 걸로 해서 게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드게임이 아니더라도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계존중 수업 때 이제 핑이라고 유명한 경계존중 수업 책이 있죠. 그림책. 이거 그림책 수업을 하고서는 이제 그 후에 활동으로 경계존중 에어드랍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상황 한 가지를 골라서 활동지를 붙이고 이제 짝한테 전달을 하면 그 짝은 동의를 할지 거절할지 결정하고 다시 돌려주기,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그 상황을 붙여서 동의를 구했고요. 만약에 두 번째 활동지를 주어서 거절을 했다면 거절한 이유를 적어주고요. 거절한 친구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답장을 쓰는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연기 미로 탈출이라고, 이것도 저학년 수업에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미로를 탈출하면서 유해 물질과 가양 물질의 개념을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여기까지 파트 1 연수가 끝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번째 시간을 연수 진행할 강원 중등 보건교사 장선영입니다.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교실에서 또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 수업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오늘 학생과 함께하는 게임 활용 보건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를 보면 게임 활용 수업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자료를 제작해서 교실에서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게임 활용 수업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교육의 게임화는 게임이 아닌 교육의 게임적 사고와 기법을 활용을 해서 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 활용 수업을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학습을 위해서 보상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그런 게임 메커니즘을 학습에 접목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즐거운 활동으로 바꿈으로써 동기유발, 그리고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 그 안에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작을 할 때 앞에 먼저 시간에 정준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의 보드게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드게임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드게임은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방식, 승리 조건, 종료 조건 등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마다 다양한 인원 그리고 시간이 다양하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드게임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칩을 모두 버린다든지 많은 카드를 획득을 한다든지 끝까지 생존하든지 라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학생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게임을 교육에 활용을 할 때에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제작을 할 때 좀 몇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고등 학생 정도가 되면 이런 선택 교양 과목에 대한 내재적인 학습 동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보상 등의 외재적 동기가 필요한데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경쟁이나 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게임을 접목을 할 수 있을지, 그럼 동기 유발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적인 부분인데요. 학생들은 학습한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성장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을 하면 친구들과 토의 토론을 통해서 1차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학습을 한 후에는 교사가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있던 거, 아니면 그것을 왜 잘못을 알았는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덧붙여서 어떤 부분을 학생들에게 피드백해 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하고 자료를 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실제 게임 활용 수업을 설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4가지 요소가 선생님들이 인식을 하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는 거는 학습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커니즘입니다. 말 그대로 이 게임 제작을 할 때 일정한 규칙이라든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사실 교사가 게임을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게임을 스스로 제작을 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하는 게임일수록 어떤 역동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들 하세요. 사실 제작을 할 때 기술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주사위나 카드 등 다양한 도구 중 어떤 것을 넣을지 아니면 재료는 종이로 할지 자석으로 할지 플라스틱으로 할지 등에 대한 그런 재료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적인 요소입니다. 이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색깔이나 이미지로 예쁘게 구성돼서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게 1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적 요소를 고민을 해서 이 4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거를 기반으로 실제 제작한 자료로 학생들에게 수업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습 주제는 생활 속 응급처치입니다. 학습 목표는 생활 속 응급처치 원리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도입 부분에서 일단 모둠을 구성하고 한 4명에서 5명 되도록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진행으로 상황별 응급처치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둠에게 암호해독 응급처치 교구를 한 세트씩 나누어 주고 게임 방법 설명 후에 플레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해독된 암호의 의미와 이 게임 과정에서 아이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응급처치 상황에 대해서 사례별 응급처치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암호해독 응급처치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게임은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이 적힌 카드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카드 뒷면에 적힌 암호를 해독해서 단어를 완성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정확한 순서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지 암호를 풀 수 있는 게임이 됩니다. 게임 인원은 4명에서 5명, 모둠별 협동 게임이고 모둠 안에서는 개인들이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간은 20분인데 고등학생들은 20분, 좀 암호 해독의 이해도가 살짝 떨어지면 25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응급처치 카드, 해독표, 자석블럭 활동지인데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구성품은 응급처치 카드, 암호 해독표입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응급 상황에 따라서 색깔로 구별을 해서 카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처 처치는 빨간색, 심폐소생술은 파란색, 5가지의 상황을 두어서 총 25장의 응급처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카드의 뒷면에는 암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 해독표는 요거는 모둠별로 한 세트가 들어가지만 암호 해독표는 학생 개인당 한 장씩 나누어 줌으로써 무임승차 안 하고 모둠 안에서 모두가 이 해독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독한 알파벳이 적힌 자석 블럭 25개와 모둠별로 한 장씩 해독 결과에 대한 답안지를 적을 활동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염자를 예시로 게임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카드 더미에서 상황에 따라 색깔별로 이렇게까지 5가지 상황을 그룹핑해서 구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염자 카드가 노란색이거든요. 염자의 처치를 안정, 냉찜질, 압박, 거상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한 상태에서 뒤로 뒤집으면 암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를 암호 카드를 보고 해석을 해서 나온 알파벳을 연결을 한 결과를 답안지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실제 암호 해독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모양은 점이 없죠. 디귿 모양, 여기 디귿. 그리고 등 거꾸로 한 점 2개죠. 여기 점 2개의 요 모양. 암호를 이런 방식으로 해독을 해서 결과를 활동지에 정확하게 빠르게 먼저 적어낸 모둠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사실 암호 해독에도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활동지에 대한 것을 피드백을 줄 때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은 요거에 대한 약어의 의미를 준다든지 염자 처치는 라이스로 해서 RIC의 의미라든지 이렇게 해독에도 의미를 둬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흡연 예방 교육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작했던 또 자료 2번째 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금연 손수건을 활용한 게임인데요. 담배 유해 성분 15가지가 그려진 손수건으로 그 유해 성분을 선생님들이 보여줬을 때 그거를 빠른 두뇌와 회전과 빠른 손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이제 게임으로서 게임은 2인 1조 아니면 개인전 아니면 모둠전 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요. 게임 시간도 선생님들이 라운드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5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금연 손수건 한 장입니다. 이게 이제 1인용이 하는 금연 손수건이에요. 1인용.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둠끼리 할 수 있는 큰 손수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손수건을 한 장씩 준비를 하고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이 교실에서 화면에 PPT로 유해 성분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제시된 그림을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을 제시를 했을 때 손수건을 빨리 접어서 가장 먼저 완성을 하면 금연하고 이제 외칠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가서 제대로 접었는지 확인해서 제대로 접혀 있다.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이 손수건의 비밀은 앞뒤가 같은 손수건이고 접을 때는 반드시 그림이 접히면 안 됩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제 이 그림만 나오게 하는 그러한 게임인데 예를 들어서 25명이 학급에 있다. 그러면 1라운드에서는 5명 탈락. 그러면 선착순으로 20명이 먼저 만드는 친구가 다음 라운드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일찍 탈락한 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불시에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는 세계 금연의 날에 금연 손수건 이제 보드게임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반별로 일단 예선전을 치러서 2명의 생존자가 나오게 하고 그 2명이 한 조가 돼서 최종 결승전을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큰 수건으로 하는 게임으로 이제 최종 승자가 이제 나오게 하는 이제 보드게임 대회를 했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한 2가지 정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카드 게임이 너무 많이 소개가 돼서 머리가 아프실까봐 저는 이제 2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교학점제 전문교과 선택 과목으로 인체 구조와 기능을 가르쳤었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2가지, 다빈치 코드와 루미큐브를 활용한 자료를 제작을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규칙은 어디든 검색을 하면 다빈치 코드 규칙 검색하면 쫙 나오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저는 비뇨기 계통에서 요의 형성 과정과 배설 과정을 다빈치 코드 게임으로 변형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루미큐브 같은 경우는 신경계 계통에서 12신경을 루미큐브 활동으로 했었었고 이렇게 기존 보드게임 규칙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학생들이 대부분 규칙을 알고 있어서 구체적인 규칙을 설명하지 않아도 수업 진행이 좀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외우기 싫은 신경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교실이 되길 바랍니다. 캠퍼스 멘토. 일단 먼저 이 손수건 키트 방금 뭐 이야기해 주신 요거는 어디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뭐 이런 것들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예. 교구는 자체 제작이에요. 저희 선생님 학생과 함께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든 이제 교구인데 사실 강원도 내 보건 선생님들은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요구도에 따라서 제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진짜 머리 네. 아프지도 않은 머리가 상태에서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럼 뭐 머리가 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난이도를 높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요거 쉽겠네 하셨거든요 이거. 네,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레이전이 안 돼서 뭔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쉽지 않다. 네. 라는 거. 그리고 요것도 아예 판매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아까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보드게임들이 규칙이 좀 단순한 거일수록 좀 관심을 갖고 신상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규칙들을 좀 매뉴얼들은 좀 본 다음에 이거 좀 수업에 적용할 만하다, 좀 변형할 만하다 하는 거를 콕 집어서 그거를 좀 변형을 하는데 한 번에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나온 이제 교구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원래 이거 취미가 좀 보드게임이나 뭐 이런 네, 거였나요? 맞아요. 보드게임 카페도 자주 가시고. 아니, 집에 많아요. 집에 집에 또 보드게임이 쌓여 계시구나. 많은 게임 중에서 수업 관련 게임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게 수업에 적용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수업 시간에 설명하다 끝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학교에 이제 보드게임 코너가 있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빌리는 보드게임이 뭘 것 같아요? 할리갈리? 맞아요. 할리갈리. 네, 제일 그리고 쉽잖아요. 펭귄 뭔가. 얼음 깨기. 네. 네. 너무 유명하죠. 약간 그런 네. 식인데 그런 게임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규정을 가능한 규칙을 바꾸려고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 주제에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 그래도 중학생들이 게임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적용만 된다면 쉽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 키트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해 주실 건 없을까요? 저희가 이거를 만든 게 12월쯤이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구매해서 직접 수업에 활용해 보시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받아보시면 저는 고등학교 소속이어서 레벨 2를 제작을 했는데요. 레벨 2에는 조금 학생들이 직접 모드 활동을 하거나 이제 탐구 활동을 해서 정말 생기부에 담을 수 있게 좀 심화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흡연 행사하게 되면 좀 일회성으로 흥미 위주 활동을 하고 끝나기 마련인데 좀 더 심화해서 학생들 생기부가 탄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좀 고려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환 얘기가 조금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해가지고 교환이 있다. 라는 거. 교환도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좀 제작을 좀 하신 건가요? 수업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는 교환이 있습니다. 수업 교환도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실질적으로 들으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말 키트가 정말 쉽게 수업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어느덧 시간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이승윤 선생님 어떻게 대타로 잠깐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선생님들께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네. 저는 응원하러 왔다 같이 말씀 나누게 됐는데 제가 항상 선영쌤이나 정주쌤이랑 같이 얘기 나누고 연구 활동하다 보면은 이거 진짜 교고로 나와서 제가 쓰고 싶다. 근데 만들기 너무 좀 저는 이런 만드는 거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교고로 나오게 돼서 활용할 수 있어서 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 구성할 때 너무 이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화된 거 사용하시면 좀 더 수업 준비하시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시간이. 사실 이 보드게임 연수는 이렇게 듣는 거로는 지금은 했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사도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너무나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조금이나마 이제 수업에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